네, 반갑습니다. 이동수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재밌게 한번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1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대표적인 특징들을 이렇게 해서 이미 정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특징들이 있다. 이런 특징들에 의해서 1차 산업혁명의 결과가 이런 걸로 나타났다. 그래서 사회의 변화가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라고 쌤이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찾아보는 활동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유는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전과 이후에 어떤 변화가 생겨납니다. 변화가 없으면 혁명이라고 할 수 없겠죠. 현재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매우 다양한 기술들이 출현했고 이 기술들에 의해서 사회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회 변화 속에서 분명히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것인데 그런 변화를 예측하고 우리가 거기에 맞게끔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차 산업혁명부터 앞으로 3차 산업혁명까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한번 구체적인 사례로 찾아보는 것을 선생님이 과제로 냈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산업혁명이라는 것 계속 이어나갈 텐데요. 2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여러분들한테 꼭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요. 산업혁명이 되기 위한 어떤 조건들,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혁명은 이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핵심 기술이 존재해야 합니다. 1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는 방적기라고 해서 실을 뽑아내는 기술. 기존에 이제 면작물이라고 해서 이런 실을 뽑아내는 게 과거에는 사람들이 직접 물레나 이런 걸 돌렸었는데 방적기라고 하는 실을 기계 장치로 해서 뽑아내는 대량 생산을 위한 면직물을 만드는 어떤 핵심되는 방적기, 그 다음에 증기기관, 이런 핵심 기술들에 의해서 다른 산업에 다른 기술 혁신과 연결되면서 다른 산업에 연쇄 효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즉 증기기관이 나오면서 증기기관을 잘 만들기 위한 제철, 증기기관은 철로 만들었으니까요. 철 산업도 발전했을 거고 다시 철 산업을 발전하기 위해서 석탄, 광산 이런 철을 캐야 되는 산업들도 발전했을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산업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연쇄 효과를 유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증기기관과 방적기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 공장들이 굉장히 어떤 부를 축적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시대 때는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식민지 시대의 어떤 그런 당시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식민지와 연계돼 가지고 영국 같은 경우는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적기와 증기기관들이 그다음에 사회 전반의 제철 산업, 석탄 산업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다 보니까 사회가 전반적으로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떤 재화를 벌어들이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경제적인 구조라는 면에서 어떤 걸 말하고 싶냐면 계급 사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노동자와 그 다음에 그런 이제 사회 자본가의 어떤 그룹 그런 것들이 이전하는 어떤 경제적인 구조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산업혁명은 그 다음에 사회 문화적인 차원에서도 분명히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새로운 문물이 들어오면서 이전에는 없었던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 이 네 가지 요소 여러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것은 이런 네 가지 요건에 의해서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럼 1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에는 도구가 사람들이 이렇게 몸에서 직접 이렇게 쓰던 것들이 이제 기계로 아까 말했던 방적기와 같은 기계가 막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이제 가내수공업, 집에서 혹은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이라고 하는 큰 장소에서 여러 대의 기계를 놓고 이 기계를 통해서 생산하는 이런 생산 체제가 갖춰지는 시기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 시장과 해외 식민지를 통해서 이 광범위한 자본 축적이 일어났고 경제 구조의 어떤 변화죠. 그다음에 산업 자본가라고 하고 임금 노동자. 우리가 이 시절 때 프롤레타리아나 부르주아 같은 사회 시간에 배웠던 개념들 있죠. 이렇게 계급 사회가 형성이 되는 시기였습니다. 자, 1차 산업혁명은 이런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당시에 1780년도, 60년도 막 한참 새로운 기술들이 등장하는 이 시기에 이 시대 사람들이 자, 우리는 지금 1차 산업혁명을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한참 지나고 나서 1800년 약 100년 정도 지나고 나서
후손들이 그런 시대에 그런 기술들로 인해서 이런 변화가 있었으니까 이거를 우리는 1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도 지금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기술들이 등장했다고 해서 지금 4차 산업혁명 이렇게 부르는 것은 사실 좀 어색한 개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어떤 그런 공식들,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혁명이 이런 기술들에 의해서 이런 거에 의해서 좀 정의가 되다 보니까 분명히 지금 시대도 뭐 3D 프린터라든지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인공지능, 5G 이런 다양한 기술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새로운 경제적인 구조가 만들어지고 또 여러분들의 어떤 사회 문화적 분위기도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 시대를 4차 산업혁명으로 보고 있어도 사실은 그렇게 크게 무리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거죠. 오늘은 이제 2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선생님이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2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이 기술의 진보입니다. 사실 2차 산업혁명의 결과물들이 지금 우리 삶의 대부분의 요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일상의 모든 편리한 제품들, 탈 것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2차 산업혁명에서 출발되었다고 봐도 됩니다. 그런 것들이 시대가 흐르면서 더 이렇게 깔끔해지고 더 멋있어지고 더 성능이 좋아지는 것뿐이지 그 기술의 원천, 처음 출발점은 대부분 다 2차 산업혁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따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19세기에서 20세기 초 정확하게 뭐 2차 산업혁명이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 시기적으로 보면은 한 1860년도에서부터 2차 산업혁명이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뭐 1860년도에 뭐 누가 2차 산업혁명을 시작하겠습니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이 당시에 여러 가지 기술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죄송합니다. 폭발적은 아니고 여러 가지 기술들이 등장하는 시점을 이 1860, 70년대로 보기 때문에 이 시점을 제2차 산업혁명의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것처럼 넓게 1800년, 1860에서부터 한 1940년대까지 이 시기를 넓게 2차 산업혁명으로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핵심 기술들이 있습니다. 2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은 바로 전기에너지입니다. 전기에너지.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이었죠. 증기에서 생산하는 그 힘을 기계를 돌렸다면 이제 전기에 의해서 동력원이 기계를 움직이는 힘이 전기로 바뀌게 되는 시대입니다. 이와 함께 컨베이어 벨트라고 하는 생산 조립 라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제품을 무한이 아니고 아주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대량 생산 체제가 갖춰지기 시작하는데요. 그 출발점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의 그림입니다. 이 과학 콘서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사람이 바로 영국의 패러데이라고 하는 아저씨인데요. 이 영국의 패러데이라고 하는 사람이 매우 중요한 과학적인 발견을 합니다. 바로 전기가 어떻게 생기는지 그런 정체를 밝혀내는 건데 모든 물질에 있는 전자와 자석의 자석이라고 하는 물질과 원자에 있는 이 전자가 서로 영향을 미친다더라고 하는 과학적인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과학적인 사실을 발견한 패러데이는 이를 응용해서 발전기와 모터라고 하는 전동기,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발전기, 전기의 힘에 의해서 회전하는 여러분 선풍기에 들어가는 모터 이런 두 가지를 이 사람이 고안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게 지금 여기 발전기의 어떤 초기 모형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발전기와 모터 지금 보면 이 네오디움 자석의 자기장과 외부에 공급되는 전기의 힘에 의해서 안에 회전하죠. 이런 모터를 바로 패러데이 아저씨가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실제로 만들어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면서 산업혁명의 어떤 기본이 되는 이제 에디슨이 전기 에너지를 더 뿜뿜 만들어내고 테슬라도 등장하게 되죠. 바로 요 시대입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은 컨베이어 벨트예요. 그 미국의 포드, 테일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이제 공장에서 조금 더 제품을 더 빨리 생산할 수 있는 방식이 뭘까 고민하다가 포드라고 하는 아저씨가 그 당시 도축장, 그러니까 돼지나 소 고기를 먹기 위해서
이런 쇠지나만의 소를 죽였으면은 각 부위별로 잘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소가 이렇게 이동하면 죽은 소가 이동하면서 각 고기를 이렇게 잘라내는데 작업자들이 서서 자기들이 해당되는 작업 부위만 하는 모습을 보고 이걸 응용해 본 거예요. 포드가 이걸 응용해서 좋다. 저걸 이용해서 우리 공장에 한번 적용해 보자. 자동차를 생산하는데 생산자들은 서 있기만 하고 이 사람들은 너는 나사만 줘요. 너는 뭐 볼트를 끼워 맞춰. 너는 이것만 해. 이 사람들이 이런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하는데 이 제품이 이렇게 이동하면서 전체가 완성되는 형태인 바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 여기 있는 생산 조립 라인을 만들게 되죠. 지금 밑에 있는 이 현대의 공장의 모습도 지금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과 매우 똑같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바로 2차 산업혁명 때 등장하게 된 것이죠. 지금 보시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작업자들이 자신에 해당되는 일, 자르는 것, 뭐 누르는 것, 이렇게 자르는 것, 자기에게 해당하는 일만 하면 되는데 자기에게 해당하는 일만 하는 것만으로도 대량 생산의 형식을 갖춰가는 모습, 이게 바로 2차 산업혁명 때 나온 생산 방식입니다. 이렇게 기술의 진보, 지금 쓰진 않았지만 에디슨의 백열 전구라든지 다양한 가전제품의 등장, 뭐 컨베이어 벨트, 이렇게 해서 대량 생산 체제가 갖추기 시작하고 전기 에너지가 등장하면서 라디오라든지 그 다음에 이따 설명할 전화기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사람들이 함께 연결되는 대중문화가 같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때 안타깝게도 대공황이 찾아오는데,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경제가 이끌어나가는 체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선생님이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 2차 산업혁명 때 대표적인 재료 바로 강철이 등장해요. 매우 튼튼한 철, 강철 재료인데요. 이 강철 이용해 가지고 이때서부터 건설 기술을 보면은 지금 보시는 곳은 바로 에펠탑입니다. 프랑스가 1889년에 만국박람회를 열었는데 이때 만국박람회 당시에 자신들의 기술을 뽐내기 위해서 철강 재료로 이렇게 높이 탑을 쌓아 올릴 수 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준 겁니다. 하나의 기술력으로서 보여준 건데 사실 에펠탑은 이 통신탑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전파를 발생시켜 가지고 라디오라든지 그런 통신탑의 기능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드디어 이제 2차 산업혁명을 겪고 나서 사람들이 강철, 매우 단단한 철을 이용해 가지고 다양한 제품들을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렇게 건축에서도 에펠탑, 그다음에 아파트, 높은 빌딩, 고층 타워 이런 것들이 드디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고요. 인공 염료라고 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형형 색깔의 옷들, 그러니까 사람이 뭐 기존에는 면이라고 하는 뭐 흰색, 그 다음에 뭐 베이지색 이렇게 가장 기본이 된 색깔이 아니라 뭐 빨간색, 그 다음에 여러분 청바지 인디고 블루 이런 다양한 색상들을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색깔의 시대라고 해서 컬러풀한 시대가 이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명품 브랜드들의 어떤 모습도 이때서부터 갖춰지기 시작을 하죠.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전기 에너지인데 사실 전기 에너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국의 패러데이라고 하는 아저씨가 이렇게 발전기나 모터를 만들었는데 이걸 조금 더 상용화하는 데까지 이르렀던 것은 바로 테슬라와 에디슨, 이 두 인물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물론 결국은 테슬라 아저씨가 자신이 만든 발전기가 더 효율적이고 더 많이 쓰이게 됩니다. 실제로 1900년대 2차 산업혁명이 시작되었다고 보는 그 시점에서부터 보면은 뭐 원래 증기기관에 의해서 공장을 움직이는 힘이 전기에 비해서 약 80대 5%였으면 이제 2차 산업혁명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는, 마무리라는 표현이 좀 이상할 수 있지만 2차 산업혁명이 막 무르익었을 때는 1930년대는 증기로 이용하는 공장들, 증기 에너지를 갖는 것은 15%밖에 없었어요. 대부분 다 전기 에너지로 이용해서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공장에서도 이제 전기 에너지가 매우 많이 쓰이는 시대가 되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바로 전기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전기로 뭐 기계를 움직일 수도 있지만 전기로 우리는 이제 우리만의 신호를 전달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벨 아저씨가 만든 유선 전화기예요. 그죠? 전기선을 통해서 사람의 음성을 신호 형태로 바꿔서 전달해서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유선 전화기가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기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 전자파를 이용해서 전자파의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는 무선 전신기, 무선 전신, 마르코니가 만들었는데 무선 전신도 바로 이때 등장합니다. 지금 이것은 어떤 라디오의 모습인데요. 그럼 이 무선 전신을 이용해 가지고 이 전자파의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전기선 없이 우리가 신호를 전달할 수 있다면 바로 라디오와 같은 전자파의 음성을 실어서 보내는 라디오 같은 문화가 등장합니다. 이로 인해서 새로운 문화가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중문화. 과거에는 멀리 떨어진 나라들 간에 소식을 전하고 주고받는 것이 매우 어려웠었습니다. 편지 이런 것 외에는 거의 소식을 주고받기 어렵기 때문에 옆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었는데 이제 이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부터 지금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었고 그리고 사실 이런 통신기술의 발달이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기초기술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 다 전자파, 5G 전자파죠. 이 모든 것들이 전자파인데 이때서부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 기술들이 등장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매우 중요한 발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연기관의 등장이에요. 기존에는 증기기관에서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증기자동차 물을 끓여가지고 끓인 에너지에 의해서 스팀으로 증기로 바퀴를 돌려서 가는 자동차였는데 이제 화석, 석유 에너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솔린과 디젤이라고 하는 석유 에너지에 의해서 움직이는 가솔린 엔진과 디젤 엔진이 발명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다임러, 뭐 벤츠, 포드 이런 아저씨들이 석유에서 가는 내연기관들을 발명하게 되고 이 내연기관에 의해서 이 자동차들을 움직일 수 있게 되고 이 내연기관을 응용해 가지고 라이트 형제는 이 당시 최초의 비행기를 만들어냅니다. 여기는 뭐 설명은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그냥 이 그림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복잡하지만 사실 매우 단순한 원리 이 내부 공간 안에서 사실은 이 증기기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증기가 들어갔었죠. 이 공간 안에 기존에는 증기를 이용해 가지고 증기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기계를 움직였는데 회전했는데 이것이 석유 에너지 석유가 들어와서 이 공간에서 폭발하고 폭발된 가스를 밖으로 배출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 가지고 이제 이렇게 회전하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석유에 의존한 내연기관 드디어 우리나라가 아니죠. 드디어 세계가 2차 산업혁명을 겪으면서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2차 산업혁명의 결과로 내연기관이 등장하고 내연기관에 따라서 자동차와 비행기와 같은 것들이 점점 발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송수단에도 이제 점차 새로운 것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2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우리가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그것을 이루는 핵심 기술들이 있다고 했죠. 바로 첫 번째, 전화와 같은 것들, 전기. 바로 이 두 가지 공통점은 바로 전기라고 하는 겁니다. 전기 에너지에 의해서 움직이는 전화, 백열등 같은 것들.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가 매우 중요한 핵심이 되었고요. 가솔린 차라고 했는데 이 시대에 이제 마이카 시대가 열려요. 나의 자동차. 자동차 역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과 함께 전기 에너지에 의해서 내연기관에 의해서 대량 생산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누구나 탈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색깔의 시대,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옷을 입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2차 산업혁명의 어떤 가장 큰 특징은 이렇게 기술들이 막 진보하면서부터 어떤 새로운 그런 이렇게 무엇이 딱 된다 하더라도 어떤 시스템, 어떤 공식이 있어요. 무엇이 어떤 투입이 돼야 되고 어떤 체계를 갖추는 거예요. 투입과 어떤 과정 이렇게 결과물이 나오는 어떤 기본적인 체제가 갖춰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그냥 막 등장해서 발명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어떤 체제를 갖춰졌다. 그 다음에 과학의 내용이 기술 혁신에 활용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리 말했던 염료 산업, 아까 말했던 색깔을 입히는 인공 염료들은 유기화학이라고 하는 분야, 전기 산업 같은 경우는 전자기학, 그 다음에 기업은 그 안에서 연구소를 만들어 가지고
자신들이 필요한 어떤 기술들을 개발하기 위한 과학